이거 집시구나. 집시 노파. 이거 여자 이걸 해야 되는데 여자 쉽지 않다. 노파니까 목소리가 남자 같으려나? 이집트에 여자 목소리는 안 되는데. 여기 또 나와. 58페이지. 나온다. 보물은 어디 있는 거죠? 산티아고가 물었다. 이집트에 있다네. 피라미드 가까운 곳에. 산티아고는 몹시 놀랐다. 보물은 어디 있는 거죠? 산티아고가 물었다. 노파니까 목소리가 남자 같으려나? 이집트에 여자 목소리는 안 되는데. 이집트에 있잖아요. 피라미드 가까운 곳에. 산티아고는 몹시 놀랐다. 집시 노파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하지만 노파는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네. 신께서는 우리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할 길을 적어주셨다네. 자네는 신이 적어주신 길을 잃기만 하면 되는 거야. 표지가 신이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준 거래. 그래서 오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오먼은 영어 표현을 한국어로 바꾸면 이거는 징조야, 징조. 징조 내지 징표. 그래서 이 표지라는 말은 일상어에도 쓰지 않기 때문에 조카들한테도 와닿지가 않을 거야. 근데 이 오먼, 징조에 대해서, 징표에 대해서 삼촌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삼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만날 때 사람들이 뭔가 고민하고 그럴 때 삼촌한테 상담을 오거나 아니면 삼촌이 오지랖이 있으니까 딱 봐서 낯빛이 뭔가 고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서 삼촌이 고민 상담을 해줘.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주는데 그럴 때가 그런 때 어떤 걸 느끼냐면은 삼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속삭여서 삼촌이 통역해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이런 얘기하면 조카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려나? 근데 사실이야. 삼촌은 사람들 누구한테나 가디언 에인젤이 있다고 믿는 편이야. 뭔가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조상이라고 해도 좋고, 뭐 수호천사라고 해도 좋고, 신이라고 해도 좋고, 성령이라고 해도 좋고, 지장불이라고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아. 그 존재가 뭔지 이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퍼스널 레전드, 그 나만의 전설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길을 가도록 사람들한테 속삭여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들어. 방황해, 고민해. 그럴 때 삼촌이 만나서 그 얘기를 통역을 해주는 일을 하거든. 매일매일 해, 거의. 근데 그거는 뭐냐면 눈 밝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삶에 벌어지는 징표를 보고 알 수가 있어. 삼촌이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과정 수료를 했어. 박사를 딴 건 아니야. 아직 논문 안 썼으니까. 수료를 했는데 삼촌이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 근데 오래전에 중국의 대가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뭇가지가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마을에 누가 시집가겠네? 그거를 그냥 얘기해주고 아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지? 근데 그런 게 어머니야. 징표, 징조. 삼촌은 여기에서 그래서 The Alchemist, 연금술사에서 징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올 때 그런 거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삼촌은 조카들이 퍼스널 레전드, 나만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따라갈 때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징표들이 나타나는 거를 눈여겨봐야 돼. 그게 조카들이 나만의 전설을 따라가는 거를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판이 돼줄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안내판이 있는데 그 안내판은 나중에 나와. 살렘의 왕의 조언을 듣고 그래서 결국 양을 팔고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걸 다 날려버려. 자기가 그 몇십 마리 양을 판 돈을 날려버려가지고 완전 그지가 됐어.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하루아침에. 근데 이 살렘의 왕이 얘한테 조언을 해주면서 양을 받았거든. 대가로 받았는데 그 살렘의 왕이 그 점을 치는 거 비슷하게 구슬을 2개 줘. 2개 줬는데 예를 들어서 검정색은 예수고 흰색은 노야. 징표를 네가 잘 알 수 없을 때 얘가 답을 줄 거다라는 건데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진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무너졌을 때
그 상황인 거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74페이지. 이 보석들은 앞날을 결정할 때 쓸 수 있다네. 우림과 툼밈이라고 부르지. 산티아고는 보석들을 다시 배낭 속에 집어넣으며 정말 그런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보석들은 진정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만 소용이 되므로 분명한 질문만 해야 한다고 노인은 말했었다. 우선 산티아고는 노인의 보살핌이 아직도 자신에게 미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보석 하나를 꺼냈다. 예를 뜻하는 검은 보석이었다. 그는 대답을 얻은 보석을 배낭 속에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물음을 던졌다. 과연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배낭에 난 구멍으로 두 개의 보석이 모두 굴러떨어졌다. 배낭에 구멍이 나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우림과 툼밈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말이 있었다. 표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따르는 법을 배우게. 늙은 왕이 한 말이었다. 징표. 산티아고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보석을 주워 다시 배낭 안에 넣었다. 보석들은 원하면 그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배낭을 꿰맬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남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이해했던 것이다. 삼촌은 이 산티아고가 우림과 툼밈 거기서 딱 뽑아가지고 이게 뭔가 절망을 했는데 이게 나 이거 괜찮은 거냐, 이 노인의 축복이 아직까지 나한테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찾잖아. 그 장면이 삼촌이 로스쿨 가기 전에 했던 거하고 되게 너무 비슷해.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삼촌이 공부를 한국에서 곧 잘했는데 그렇게 해서 로스쿨 시험을 쳤어. 그리고 지원을 했어. 근데 로스쿨 시험을 쳤는데 완전 탑의 탑은 하버드 갈 정도의 점수는 아니었어. 근데 해외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삼촌 살았던 한 달 동안 어학연수 간 게 단데 미국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삼촌 뭐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으니까 잘 들리지도 않았고, 근데 그 정도 점수를 받은 거는 되게 잘 받은 셈이었지. 그래서 지원서를 해서 받았는데 삼촌이 밴더빌트라는 로스쿨 나왔는데 삼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 경영학이나 이런 걸로 MBA나 박사과정 가는 애들은 예일, 하버드 막 다 그런 MIT 이런 데만 갔어. 그러니까 삼촌이 밴더빌트 입학원서 어드미션 받았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이 그래 축하한다. 근데 어디 있는 학교야? 뭐 이런 식의 그거는 억가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서는 그랬어. 하버드도 아니고 MIT도 아니고 예일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 야, 그럼 내가 시험을 한번 더 봐가지고 1년 뚫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나? 고민했다? 근데 그 당시에 삼촌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언론사에 시험을 봐서 삼촌이 텔레비전 앵커를 하려고 했는데 언론사 시험에 필기 시험 다 붙고 막 SBS, KBS, MBC 다 붙고 그래서 내가 여기는 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삼촌이 합격했는데도 안 가고 막 그랬어. 그런데 다 떨어져가지고 대학을 실업자로 졸업했다? 속상해가지고 후배들 딱 다 한 15명 모아놓고 나서 술을 1대1로 원샷 대결한 거야. 삼촌 혼자서 15명 와서 그냥 원샷. 그래서 걔네들 한 잔 마실 때 삼촌은 소주 2병. 와, 남자네 남자. 그랬는데 막 너무 속상했던 거지. 그래도 잘 나간다는 선배 형이었는데 그냥 취직도 못하고 그러고 졸업하니까 내가 너무 이게 가오가 안 서는 거야. 그러고 술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뒤늦게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우르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 왜 이러지? 봤더니 이게 입이 잘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동네 한의원에 갔는데 안면이 마비가 된 거야. 안면. 술 처먹고. 그래가지고 안면 마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2년? 삼촌 로스쿨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웃질 못했어 제대로. 한 2년이었구나. 그러니까 1년 기다려서 공부해서 방송국 시험도 못 보는 거지. 인터뷰할 때 웃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어찌어찌 하다가 이런 오먼, 여기 나온 소기에 여기서 말한 오먼, 징조 이런 거를 삼촌이 어떻게 읽게 돼서 로스쿨 시험을 보게 됐는데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벤더빌트 대학인 거야.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1년 더 재수해가지고 이걸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삼촌이 이거는 뭐 일찍 가가지고 조금 더 거기에서 그냥 잘하면 되지 않을까? 벤더빌트도 좋은 학교니까. 아니야. 그래도 더 열심히 하면 나도 뭐 하버드나 뭐 이런 데 지원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지금 여기 산티아고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삼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삼촌 집에 거실에서 거기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동전 있잖아, 동전을 내가 앞이 나오면은 가고 뒤가 나오면은 1년 더 준비해가지고 1년 뒤에 가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동전 던지기를 3세판 했어. 답이 뭐가 나왔을까? 3번 던졌는데 다 앞이 나온 거야. 가래. 어머니야. 세 번에 세 번이 이거는 이건 예사롭지 않은 거야. 삼촌 그때는 이 징조를 읽는 거가 익숙하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건 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갔어요. 근데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삼촌이 1999년에 로스쿨에 갔거든. 로스쿨에 가가지고 1년 마치고 보통 로스쿨에서는 1년 마친 다음에 1학년 성적 가지고 2학년 때 인터뷰에서 2학년 마치고 그 인턴십을 여름에 하는 거를 일자리를 잡아. 그래서 2학년 때 인터뷰에서 일자리 잡는 게 졸업한 다음에 가는 로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성적이 진짜 중요해. 막 치열하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2학년 1학기 때 인터뷰를 정말 좋은 분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귀인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좋은 데서 잡았어. 뉴욕에서 정말 최고의 로펌에서 잡았어. 그 이후에 3학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거야. 9.11 테러 사건이 발생했어. 그래서 테러 사건을 삼촌이 로스쿨에서 거기에서 그 로비에서 봤어. 그 텔레비전에 중계되는 걸. 그랬다? 근데 삼촌은 그 사건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나비 효과를 가늠을 못했는데 당장 로스쿨의 학생들한테 나비 효과가 왔어. 뉴욕에 있는 모든 로펌의 취직, 채용, 동결. 그래서 삼촌보다 1년 뒤에 있는 후배들, 삼촌보다 공부 엄청 잘했던 친구도 있거든? 대부분 취직을 못했어. 만약에 삼촌이 잔머리 써가지고 그 1년 더 해가지고 하버드 가야 되겠다? 하버드도 취직을 못했어. 그때 시절이야. 그 1년 차이가 삼촌이 뉴욕의 로펌에 취직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와, 그 막 소름이 돋았어.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먼은 신의 언어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본다고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게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조카들도 혹시나 이걸까 저걸까 너무 고민이 돼서 그런 게 있으면은 동전 던지기를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해. 77페이지. 그는 일어나서 천천히 광장을 거닐었다. 상인들이 진열대를 세우고 있었다. 그는 과자 장수의 일을 도왔다. 그 상인의 얼굴에는 특별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삶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미소는 신비로운 늙은 왕, 노인의 미소와 흡사했다. 이 과자 장수는 세상을 여행하고 싶다거나 가게 주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파는 건 아니겠지. 그래, 그는 그저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걸 거야. 이런 사람이 자신의 나만의 전설을 사는 사람이지. 조카들한테 삼촌이 추천해주고 싶은 유튜브가 있는데 최근에 유퀴즈에 나왔던 분이야. 뉴욕에서 40년인가
50년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고 문을 닫으신 분인데 그 유퀴즈 한번 찾아서 꼭 찾아보도록 해. 그분의 얼굴 보면은 조카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분의 얼굴에 풍겨 나오는 기품 있는 온화한 미소, 삶에 대한 충족감, 만족감, 그 사람을 둘러싸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감화를 받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삼촌은 그거 보는데 되게 눈물이 나더라. 그걸 한번 꼭 보길 바래.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나만의 전설이라는 거는 정말 연봉 몇 억을 받고 자산 수백억이 되고 모든 사람한테 유명해지고 대단한 권력을 쥐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서 쭈루루루 줄 서는 게 아니라 그 줄 서는 거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줄 안 설래요 라고 비껴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거기서 벗어나올 수만 있다면 조카들은 훨씬 더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야.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읽어볼게.